혹시 오늘도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자신을 자책하며 잠들지는 않으셨나요? 눈앞에 놓인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을 참지 못해 무너진 것이 정말 당신의 의지력이 약해서였을까요? 병원에서는 대사증후군이니 살을 빼라고 말하지만 굶고 운동해도 요요 현상만 반복되는 지옥 같은 굴레. 우리는 지금까지 속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의 유전자가 그렇게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당신을 괴롭히던 식욕의 정체와 대사증후군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시간을 아주 오래전으로 돌려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언제 밥을 먹을지 모르는 가혹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사냥에 성공하거나 열매를 발견했을 때 최대한 많이 먹어서 몸에 지방으로 저장해 두는 것은 생존을 위한 최고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몸속 깊은 것에는 여전히 그 원시 시대의 유전자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뇌는 외칩니다. 먹어! 지금 먹어두지 않으면 죽을지도 몰라.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맘모스를 쫓아다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편의점만 가면 수천 칼로리의 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롭 울프의 책 와이어드 투 잇은 충격적인 사실을 지적합니다. 현대의 가공식품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해킹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달콤하고 짭짤하고 기름진 맛의 완벽한 조화. 이것은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자극입니다. 이 음식을 먹는 순간 뇌에서는 도파민이 폭발하고 우리는 배가 불러도 젓가락을 놓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탐이 아닙니다. 뇌의 신경 조절 시스템이 망가진 상태, 즉 생물학적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대사증후군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TV를 틀면 현미밥이 좋다, 고구마가 최고다, 아니다, 지방을 먹어야 한다며 수많은 전문가가 떠듭니다. 그런데 왜 내 친구는 빵을 실컷 먹어도 날씬한데 나는 밥 반 공기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걸까요? 책은 말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르다.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르고 장내 미생물이 다르고 스트레스 수치가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는 음식이 당신에게는 독이 되어 염증을 일으키고 혈당을 치솟게 할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획일화된 건강 상식입니다. 이것을 탄수화물 내성이라고 부릅니다. 롭 울프는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아주 잘 태워 쓰는 반면 어떤 사람은 조금만 들어와도 처리하지 못해 즉시 지방으로 쌓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대사증후군을 앓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후자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면 해결책은 반드시 존재하니까요. 이제 우리는 내 몸 사용 설명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는 먼저 엉망이 된 시스템을 초기화해야 합니다. 저자는 30일간의 리셋 식단을 제안합니다. 이 기간에는 가공식품, 설탕, 곡물, 유제품 등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 질 좋은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섭취합니다. 30일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뇌는 자극적인 맛 중독에서 벗어나고 장은 치유되며 인슐린 수치는 안정을 찾습니다. 이것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치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며칠은 지옥 같을 수 있습니다. 뇌는 익숙했던 당분을 내놓으라고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두통이 올 수도 있고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몸이 독소를 배출하고 정상으로 돌아가려는 치열한 전투의 증거입니다. 이 고비를 넘기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가벼워지고 식사 후에도 졸리지 않으며 무엇보다 미친 듯이 날뛰던 식욕이 잠잠해집니다.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0일간의 리셋으로 몸을 정화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실험을 할 차례입니다. 바로 7일 탄수화물 테스트입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저렴한 혈당 측정기 하나면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 공복에 특정 탄수화물 50g을 먹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쌀밥,
내일은 바나나, 모레는 감자, 그리고 식후 2시간 뒤 혈당을 잽니다. 이 수치가 바로 당신에게 맞는 탄수화물을 알려주는 나침판이 될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울 수 있습니다. 남들에겐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고구마를 먹었는데 내 혈당은 160, 180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반면 쌀밥을 먹었을 땐 의외로 안정적일 수도 있죠. 책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바나나에는 혈당이 폭발했지만 쿠키에는 오히려 반응이 적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차입니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없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것은 독이 되어 염증을 만들고 대사증후군을 악화시킵니다. 이제 남들의 말이 아닌 내 혈당 수치를 믿으세요. 이 테스트를 통해 여러분은 자신만의 식단 지도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를 때 두렵지 않습니다. 내 몸을 공격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내 몸을 치유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탄수화물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탄수화물을 찾아 즐기는 것. 이것이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대사증후군 탈출은 억제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에서 옵니다. 하지만 롭 울프는 음식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유전자가 기대하는 건강의 기둥은 음식 외에도 3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수면, 운동,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가 극심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혈당을 높입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당신의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책에서는 케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우리 몸이 포도당 대신 지방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상태, 즉 케토시스는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강력한 치유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탄수화물을 끊고 살 수는 없겠죠? 궁극적인 목표는 대사 유연성입니다.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탄수화물을 쓰고 지방이 들어오면 지방을 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효율적인 몸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리셋과 테스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 유연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먹는 행위를 너무나 죄악시하거나 반대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남용해왔습니다. 이제 식탁을 전쟁터가 아닌 내 몸을 보살피는 안식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맛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식사하는 시간. 이것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고 소화와 대사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뇌가 만족감을 느끼면 불필요한 과식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가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참지 못하고 피자를 먹을 수도 있고 운동을 빼먹을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롭 울프는 말합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라고요. 아, 어제 밀가루를 먹었더니 오늘 몸이 무겁고 붓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책 대신 다시 궤도로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혼자서는 힘듭니다. 원시 인류가 무리를 지어 생존했듯이 우리에게도 함께할 부족이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같은 목표를 가진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서로의 식단을 공유하고 응원해주는 과정에서 나오는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대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다라는 안도감은 그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대사증후군 개선을 위해 죽을 만큼 힘들게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여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자주 움직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걷고 계단을 오르는 일상적인 움직임,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의 근력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근육은 혈당을 흡수하는 스펀지와 같아서 허벅지가 튼튼해질수록 당신의 대사 시스템은 안전해집니다. 잠을 줄여서 건강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질 좋은 수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손상된 세포를 수리합니다. 오늘 밤 조금 일찍 불을 끄고 스마트폰을 멀리 치워보세요.
꿀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 날 아침 식욕이 훨씬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수면은 공짜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대사증후군 치료제입니다. 현대인은 맹수 대신 상사의 잔소리와 대출 이자에 쫓깁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당을 높이고 뱃살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명상, 심호흡 혹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라도 가져보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것이 식단을 조절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야 몸도 지방을 놓아줄 준비를 합니다. 이 여정의 끝은 완벽한 몸매가 아니라 자유로운 삶입니다. 음식이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내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 롭 울프의 와이어드 투 잇은 단순한 다이어트 책이 아닙니다. 유전적 운명을 거스르고 건강 주권을 되찾는 선언문입니다. 대사증후군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단지 잘못된 연료를 넣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음식과 이별을 고하세요. 30일의 리셋, 그리고 7일간의 테스트. 이 작은 시도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건강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유전자는 건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번 주에 딱 한 가지, 가공식품 하나만이라도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대사증후군과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 식단을 크게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을 바꿀 귀중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